저는 38살의 직장맘이고 아이는 4살, 그러니까 39개월 남자아이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셔서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갔고 출근 전에 시댁에 아이를 데려다주고 출근하다가 요즘은 남편이 쉬는 기간이어서 남편과 아이를 두고 출근합니다. 제가 회사가 멀어서요. 문제는 제가 없을 때 아이가 일어나서 맨 처음 욕실로, 그 다음엔 화장대가 있는 방으로 제가 아침에 있을 만한 경로를 다니면서 엄마를 찾는 겁니다. 울기도 하고 울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엄마 출근하면 엄마 없으니까 상현이 씩씩하게 일어나서 밥 먹고 해야 돼. 이렇게 미리 말해주면 엄마가 회사 가는 건 싫어요 하고 막 슬픈 얼굴로 막 웁니다. 한 번은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엄마가 회사 가는 거 싫으니까 선생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주말엔 저 혼자 밖에 나가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제가 목욕탕이라도 가려고 하면 너무 심하게 울어서 나갈 수가 없고 심한 날에는 같이 놀이터에 나가는 것도 싫다고 합니다. 청소라도 하려고 아빠랑 잠깐 놀이터에 다녀오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천진하게 저는 엄마랑 있는 게 좋아요. 아빠랑 안 나갈 거예요. 그럽니다. 아이를 낳고 3개월 출산 휴가 후에 직장에 바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시댁과 멀어서 한 5개월 정도를 주말에만 아이를 봤는데 주말에만 보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반인 출퇴근 시간을 감수하고 시댁 옆으로 이사를 갔지요. 그때부터 아침에 데려다주고 퇴근하고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밤에 아이와 같이 생활하고 함께 자는 것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진작 이사 올 걸 그랬습니다. 두 돌 때까지는 제가 가도 놀이가 재밌으면 엄마 혼자 가라고 하고 할머니랑 더 있겠다고 울기도 해서 그 또한 마음이 아팠는데 개월수가 지나갈수록 엄마가 오는지 마중 가자고 하고 기다리는 모양입니다. 제가 올해 이직하면서 3달 동안 쉬면서 아이와 달콤한 휴가를 보냈는데 이제 다시 회사에 다니니 아이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했어도 막상 아침에 제가 없으니 아이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가 없는 상황을 아이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고 일어나면 엄마가 없는 상황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또 회사에 가는 거 싫다고 하면서 울 때 제가 어떻게 답을 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4살 아이에게 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상현이가 어린이집에서 재미있게 친구들과 지내고 오는 것처럼 엄마도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오는 거야. 근데 엄마는 회사가 너무너무 멀어서 좀 일찍 나가야 하니까 상현이 일어났을 때 못 보는 거야. 엄마가 회사에 가는 건 열심히 일하면 나 잘난 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서 다니는 거고 상현이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어서야. 그러니까 상현이도 어린이집에서 재미있게 보내야 돼. 아이는 엄마 회사 얘기만 하면 슬퍼집니다. 어떻게 얘기해도 울상이 됩니다. 크면 클수록 더한 것 같은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요 일하는 엄마가 다 공감하실 것 같은 그렇죠. 아주. 이거 정말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지난주에도 요 어린 아이들 엄마랑 떨어지기 힘들어하고 또 엄마 말을 안 듣는 아이 얘기할 때 애착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연에서도 참 그 문제가 잘 드러나고 있어요. 어머님이 아이가 나이 먹을수록 더 심해진다고 했는데 이 중간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두 돌 때는 시어머니 댁에 이제 아이를 데려다 놓고 가도 아이가 찾질 않았어요. 네네, 그랬어요. 찾질 않고 엄마 혼자 가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달라진 이유가 아이가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엄마가 이게 3달간 쉬셨어요. 그때. 3달간 쉬면서 그때 이제 강한 애착이 드디어 형성된 거예요. 뒤늦게라도. 이거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 어릴 때부터 쭉 보면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는 감질납니다, 지금. 네, 맞아요. 이 아이 입장에서 엄마가 3달 있다가 일하러 나가고 5달은 못 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이제 아침에 데려다주고 아침에 이제 아침 저녁으로 보고 그러다 아이랑 완전히 같이 있게도 되다가 지금은 또 다시 떨어져서 아이한테 인사도 못하고 나가고 엄마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생활에 밀려서 한 건데 아이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감질나고 이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아예 사랑을 하면 확실히 양쪽이 하면 아무 말도 없는데 아이 입장에서 이게 지금 밀당이에요. 요즘 사람은 말로 불같이 뜨겁기야. 그렇죠. 이 아이 입장에서 이게 이 사람 확실한 건가 아닌가 이런 느낌을 자꾸 주니까 이 아이가 더 안절부절하고 더 그리워하고 조그만 불안한 상황에서도
어쩔 줄 모르고.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의심되는 사람을 부부끼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의심될 때는 이게 작은 꼬투리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괜히 더 의심이 되고 증폭되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 아이가 엄마를 볼 때 엄마가 그냥 밖에 그냥 목욕탕 갔다 오는 거고 청소하니까 잠깐 나가 있으라는 것도 미심쩍은 행동이 되는 거죠. 이 미심쩍은 행동. 언제 나를 또 모르는 사이에 놔두고 갈지 모른다. 이런 미심적인 행동이 되니까 아이가 더 당황해가지고 못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기는 아이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는 나름대로 현재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최선이라고 느껴지진 않겠죠. 그렇죠. 아이는 이제 자기 입장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아이니까 그 나이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데 자기가 볼 때 한번 아이 입장에서 한번 쭉 따라와 보십시오. 3개월까지는 아무 의식이 없었고 그랬죠. 처음에 이제 엄마가 안 보이다 나타났어요. 네. 그거 아주 잘하신 거예요. 그때 나타나시지 않았으면 좀 안 좋았는데. 맞아. 그렇죠. 5개월간 이제 거기 맡겨놨다 나타났는데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아이를 끌어안고 자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엄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래도 엄마보다는 할머니가 너무 가까워요. 할머니가 너무 가깝고 할머니가 엄마같이 느껴지는데 엄마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직장을 쉬고 자기 편에 있어요. 그러면서 맨날 돌봐주고 예뻐해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엄마구나 하고 이 사람이 내 사랑이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딱 달라붙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나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요. 말없이.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혼란스럽겠네. 이게 뭔가 싶겠네.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조금 실수하신 부분이 있다면 아침에 아이를 안 깨운 상태에서 나가신 거예요. 그래요? 예.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얼마 전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심해진 이유가 얼마 전까지는 아침에 시댁에 데려다 줬어요. 그렇죠. 그럼 좀 깬 상태잖아요. 거기서 헤어졌잖아요. 예. 근데 지금 아침에 일어나면 없어요. 네네네. 사실 잘 때 일어났을 때가 제일 생각이 나는 시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운 사람이 생각이 나는 시간이 딱 그때인데 그때 일어나자마자 없다는 게 아이한테 이렇게 좀 상처가 되는 거죠. 그 상처가 계속 이렇게 아이가 아침마다 떠올려지니까 더 이게 싫은 거예요. 아침이 싫고 엄마 회사가 싫고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이 아이들 직장이 멀어서 참 이게 참 안 좋은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아이일수록 또는 애착이 아직 불안전한 아이일수록 아침에 인사하고 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한테. 그럼 잠결에라도 좀 깨우는 거죠. 좀 깨워서 인사를 하고 나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고 엄마가 돌아온다는 거. 물론 굉장히 울 수가 있어요. 아이가 울고 막 안 떨어지려고 하고 난리를 피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걸 견디면서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언제 온다고 얘기를 해주고 언제 오는 시계로 구체적으로 시계까지는 말인데 엄마가 언제 온다는 느낌만 알아요, 얘가. 뭐 시계가 뭐 정확히 몇 시인지 이런 개념은 아직 없는 나이기 때문에 날이 어두워질 때 온다라든지 너 뭐 하고 나서 온다든지 할머니 집 갔다 오면 엄마가 그때 꼭 와 있을 거야. 저녁 먹기 전에 엄마 오니까 기다려봐. 반드시 오니까. 이렇게 중요한 약속. 분명히 약속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엄마가 가지만은 나한테 꼭 얘기를 하고 가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 시간을 지켜서 온다. 이게 기본적인 아이가 엄마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어디 가실 때 언제 와? 새밤 자고 와. 애가 새밤을 얼마나 꼽았어요. 그렇죠. 그래도 새밤 자고 온다고 하니까 꼽았는데 그렇죠. 어느 날 집에 오니까 엄마가 없어. 없는데 언제 올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게 굉장히 그 공포심이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그렇겠습니다. 불안한 감이 있겠죠. 그 불안감이 느껴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직장 다니는 어머님한테 꼭 3가지 실천적으로 이렇게 지켰으면 하는 게 첫 번째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선 꼭 인사를 하고 나가요. 인사를 하고 헤어지고 돌아오는 시간을 알려주고 알려줬으면 그걸 지키셔야 돼요. 지키고. 아예 늦게 들어오는 날은 늦게 들어온다고 말하시는 게 좋아요. 늦는 날 전화통화도 괜찮죠? 전화통화도 괜찮습니다. 근데 엄마가 그때 해지면 전화하고 밤에는 오늘은 늦게 오니까 아빠랑 자야 돼. 그럼 애가 막 울고 싫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두 번째로 엄마를 떠올리는 물건을 좀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엄마를 떠올리는 물건. 애들이 뭐 조그만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들고 다니거나 곰인형을 들고 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뭐 포대기 끌고 다니죠. 같은 거. 입에 물고 다니죠. 그래서 엄마가 떠올리는 작은 이불이나 작은 헝겊, 그다음에 작은 인형을 같이 자는 거예요. 잠을 잘 때. 잠을 잘 때 그걸 같이 자고 거기다가 엄마 채취가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 무슨 향도 있을 수 있고 무슨 그걸 갖다가 많이 묻혀두는 거예요. 아이가 그걸 들고 있으면 엄마는 없지만
엄마가 느낄 수 여기 같이 있을 거야. 그리고 있다 오면 우리 또 셋이 같이 있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물건. 아이가 자기 마음이 불안해질 때 안심할 수 있는 도구. 네네.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로 집에 들어오시면 바로 아이를 안아주셔야 돼요. 아이 먼저. 집에 들어와서 이제 손 닦고 뭐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반찬하고 부엌으로 하지 말고 아이부터 안고 10분이라도 눈 마주치면서 이야기하고 보고 싶었다고 말해주고 이런 시간을 꼭 가지신 다음에 그다음 집안일 할 때도 일을 빨리 서둘러야 되니까 애가 있으면 거추장스러우니까 저쪽 가 있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엄마 보고 싶었으니까 너가 여기서 놀아. 싱크대에 놀려놓고 얘기하면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밑에서 놀 수 있도록 오히려 그렇게 엄마가 유도하면 공간이 좁으니까 아이가 오히려 이제 멀리 갈 수는 있지만 엄마가 보고 싶어한다는 느낌, 너가 나한테도 굉장히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 시점에서 그렇다면 아빠는 이 가정의 무용지물인가? 아빠는 무용지물은 아니죠.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까? 1차 애착 대상이 이제 엄마니까. 이럴 때 아빠가 할 일은 없는 거예요? 아빠도 이제 더 가까워지시려고 해야죠.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를 그리워하는 애들의 마음에는 아빠는 역할이 없는 거네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별개죠. 별개고. 근데 이제 엄마가 만약에 진짜 없고 아빠가 키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그런 역할을 됩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아빠를 대상으로.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엄마가 딱 애착 대상이 됐으니까 애착은 원래 한 명한테 이루어져요. 처음에는. 한 명한테 이루어지고 그게 안정되면 2명, 3명으로 넓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빠는 좀 서운하실 수 있는데 혹시 아빠가 시간이 많이 나셔서 많이 노시면은 얘가 아빠로 애착 대상 옮겨갑니다. 그게 있었죠. 옮겨가는데 지금 아직 그런 상태는 아니어서. 아니 해봤는데 그러나 그 많은 그 과정 속에서 엄마가 쓱 나타나면 물거품이 된다는 거. 그냥 달려갔다. 그렇죠. 그러면 소용없어요. 근데 여기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직장 내 보육시설. 이게 빨리 우리나라가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지금 상시 근로자 500인,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만 보육시설이 의무화가 되어 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이제 정부에서도 소규모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그 의무화가 안 돼 있거든요. 소규모 회사들이 있는 지역에다가 그런 보육시설, 공동보육시설, 공동직장 보육시설을 많이 만들겠다고 했는데 아직 그게 좀 실천은 안 되는 거죠. 사실 그 의무화된 직장 보육시설도 설치율이 60%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빨리 이걸 더 확충해서 엄마가 일과 시간에도 아이를 보고 아침에 갈 때 같이 데리고 가고 중간중간에 아이랑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엄마들의 육아 부담도 줄고 생산성도 높아집니다. 맞아요. 편안해지니까. 와, 이쪽 이 사연에 공감하는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대요, 지금. 아이를 엄마 직장에 한번 데리고 가서 보여주는 건 어때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고. 엄마 일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엄마 일하는 근처. 이게 사실 지금 현대사회의 문제인데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일하는 공간에 아이가 있었어요. 네, 그랬죠. 일하는 맞습니다. 곳과 가정, 아이를 키우는 곳이 크게 분리되지 않았죠. 근데 이게 급격히 분리되면서 지금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엄마들이 사실 죄책감을 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진 마시라. 이거 엄마 때문은 아니야. 엄마 때문은 아니고 아이를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마음 유지하면 죄책감 때문에 오히려 더 흔들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아이한테 또 짜증을 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막 너무 안쓰러우니까 오히려 못해주는 마음 때문에 급해서.